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또다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이 시작될 것이란 예고가 나왔습니다. 대상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으로 연방 이민국 단속 요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9월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체포 및 구금됐다 귀국한 조지아 한국 근로자 중 일부가 비자를 재발급받아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소비자들의 식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관세가 사실상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음을 정부가 인정한 셈입니다. IRS가 직장 은퇴 플랜인 401k 내년도 최대 적립금 한도를 $1,000 상향 조정했습니다. IRA의 상한도 $7,500가 됩니다. 뉴저지주에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자의 학력과 직업 등을 고려토록 허용한 정책을 폐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또다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이 시작될 것이란 예고가 나왔습니다. 대상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주말 단속을 앞두고 IC 요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맥클렌버그 카운티의 게리 맥패든 보안관은 어제 연방관리 2명이 IC 단속 요원들과 함께 노스캐롤라이나 최대 도시 샬럿에서 이번 토요일 또는 다음 주 초부터 대대적인 이민 단속 작전을 시작할 것으로 정식으로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맥패든 보안관은 아직 단속 작전의 구체적인 세부는 발표되지 않았고 보안관 사무실에 공식 지원 요청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DHS의 트리샤 맥러플린 차관은 AP의 문의에 언급을 거절하면서 우리 국토안보부 이민 단속국 요원들은 매일 전국에 걸쳐서 사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우린 앞으로 진행할 또는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단속에 대해서는 밝히거나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주당이 집권한 도시, 즉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심지어 수도 워싱턴 DC에서까지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규모 이민 단속 요원을 투입하면서 범죄와의 전쟁, 불법 이민의 대대적 추방 정책을 주장해왔습니다. 샬럿도 그와 같은 민주당의 텃밭 중에 하나입니다. 주 정부 관리들과 중립적인 여러 지자체들이 밝힌 자료를 종합하면 이곳엔 15만 명 이상의 외국 태생 이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샬럿 인구 중 약 40%가 백인, 33%가 흑인, 16%는 중남미 출신이며 7%는 아시아계 주민입니다. 지난 9월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체포 및 구금됐다 귀국한 조지아 한국 근로자 중 일부가 비자를 재발급받아 복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 LG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급습으로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317명의 한국인 중 B1 비자 소지자 전원의 비자가 회복됐으며 그중 최소 30명이 공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근로자는 지난달 22일 B1 비자를 재발급받았으며 다른 노동자는 지난달 14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가 유효하다는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미국 밖의 회사에서 구매한 상업 혹은 산업 장비 또는 기계를 설치, 점검, 보수 수리하거나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신청자는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1의 체류 자격으로 이스타를 이용해 입국 시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국무부는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이들의 단기 입국을 허용하기 위해 비자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마약 소탕을 목표로 하는 서던 스피어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10일 카리브해에서 20번째 마약 선박 공습 작전을 펼쳤으며 선박 탑승자 4명이 사망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어제 X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을 명했고 국방부는 수행한다며 이른바 서던 스피어 작전 개시를 밝혔습니다. 그는 서던 스피어 합동 태스크포스와 남부 사령부가 지휘하는 작전으로 국토를 방어하고 마약 테러리스트를 소탕하며 우리 국민을 죽이는 마약으로부터 조국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의 발표는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20번째 마약 선박 공습 작전을 실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CBS 등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작전으로 선박 탑승자 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9월부터 마약 카르텔 소탕 명분으로 카리브해와 태평양 등에서 최소 20차례의 선박 공습을 실시해 최소 80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주로 베네수엘라 선박이 표적이 된 가운데 미국은 마약 밀수 등 구체적 증거를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서던 스피어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작전이 9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작전을 통칭하는 것인지 새로운 작전을 개시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강성 지지자 마가 진영이 이민 정책과 앱스타인 이메일 파문으로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제도 유지 방침에 마가 진영은 미국 우선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문직 H-1B 비자 정책이 당내 강성 세력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조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H-1B 비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성 보수 진영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 에릭 에릭슨은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온 사람들이 그에게 분노하는 모습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국에 인재가 없다고 말하는 건 미국 우선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 상태라고 평가하며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마가 인플루언서들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보수 유튜버 팀 풀은 같은 날 X에 걱정하지 마라. 트럼프가 청년들을 망치려고 H-1B 비자를 더 많이 들여오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로라 루머도 인터뷰에서 마가 지지층이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실망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2일 공개된 앱스타인 이메일도 마가 지지층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성을 부인해왔지만 공개된 이메일엔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학대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원에선 앱스타인 관련 법무부 사건 기록 공개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대표적인 마가 인사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 의원도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정부가 소비자들의 식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세는 물가를 올리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쳐왔지만 사실상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국인들의 경기인식 악화와 고물가 부담을 예의주시하며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 완화 조치까지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4개국과 무역협정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는 10에서 15%의 상호관세가 유지되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일부 품목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생산하지 않는 품목에까지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보호무역 논리와도 맞지 않는다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커피의 99% 이상, 바나나 대부분은 콜롬비아와 중미 국가에서 수입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 부담은 소비자 가게에 직격탄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바나나의 가격은 6.9%, 커피 가격은 18.9%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서로 다른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으로 고용 확대를 늦추거나 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주 사상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2022년 6월 인플레이션이 9.1%까지 치솟았던 시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NBC 뉴스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부문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정책 수행에 실패했다고 답한 비율은 65%,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대응에 실망했다는 답변은 66%에 달했습니다. IRS가 직장 은퇴 플랜인 401k 내년도 최대 적립금 한도를 $1,000 상향 조정했습니다. IRA의 상한도 $7,500가 됩니다. 연방국세청은 13일 내년도 401k 적립금 상한을 기존 연 $23,500에서 $24,500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공립학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에 제공되는 은퇴연금 403b도 동일하게 $24,50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개인 은퇴계좌의 상한은 올해 $7,000에서 내년엔 $7,50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50세 이상 개인 IRA 가입자는 추가 불입이 가능해 연간 한도가 2025년 최대 7,500달러에서 내년 8,000달러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50세 이상은 일반적으로 내년부터 매년 최대 32,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60에서 63세의 경우 시큐어법을 통해 시행된 변경 사항에 따라 캐치업 한도가 11,250달러가 적용됩니다. 60에서 63세는 최대 35,75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게 됩니다. 중저소득 근로자 대상 세제 혜택인 세이버스 크레딧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 상한도 개인 보고 시 올해보다 750달러 오른 4250달러가 됩니다. 또 가구주의 경우 59,250달러에서 6375달러로, 부부 합산 보고는 78,000달러에서 8500달러로 각각 인상됩니다. 뉴저지주에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자의 학력과 직업 등을 고려토록 허용한 정책을 폐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협회와 히스패닉 시민단체 등은 지난 12일 뉴저지 주 법원에 주정부 금융보호국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보험료 책정 시 학력과 직업 수준 등의 고려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 측은 뉴저지에서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있어 교육 수준이나 직업 등을 고려하는 것은 인종이나 소득 등의 요인을 보험료 책정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주법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이는 보험사들이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백인 운전자와 운전 기록이 동일해도 교육 수준이 낮거나 저임금 직업을 가진 유색인종 운전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연구 결과 등을 소송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금융보호국은 해당 정책을 폐지하면 보험사들이 시장을 떠나게 돼 주민들의 차량 보험 가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조지아, 매사추세츠, 하와이 등 5개 주에는 자동차 보험료 책정 시 학력 및 직업 수준 등량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방송 KBN이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가 이번 주 일요일 방송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사업으로 제작된 특집 다큐멘터리는 1903년 최초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를 AI 가상현실을 사용해 재조명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KBN이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AI 가상현실을 이용한 미주 한인 이민사가 방송됩니다. 특집 다큐멘터리는 1903년 인천 제물포에서 출발한 한인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한인 이민의 역사를 AI 가상현실을 사용해 현실감 있게 조명했습니다. 가상의 인물 박영진과 그의 아내 이화연이 당시로 돌아가 그들의 체험과 시각으로 이민 초기 한인들의 삶을 표현했습니다. 한국 인천에 위치한 한국이민사 박물관 김상열 관장의 인터뷰를 통한 구체적인 설명도 함께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초기 이민사부터 LA 폭동과 최근 불고 있는 한국 열풍까지 122년 한인 이민사의 주요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KBN 특집 다큐멘터리 AI 가상현실을 이용한 미주 한인 이민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 20분부터 스펙트럼 채널 1493번, 옵티멈 채널 1153을 통해 방송되는 특집 프로그램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한국이 핵 추진 공격형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건조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평화적인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프로세스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1,500억 달러 조선 분야 대미 투자 및 2,000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도 명문화했습니다. 한국의 관세율은 15%로 명시됐고 자동차 부품, 목재 및 관련 파생 상품에 부과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 관세도 15%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내일부터 워싱턴 DC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전시품들은 고 이건희 삼성선대 회장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미술품으로 국보 정선 필인왕 제색도와 보물 김홍도 필 추성부도,
월인석고 등 국보 7건, 보물 15건을 포함해 근현대 미술까지 330점이 전시됩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문화유산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정신, 시대를 초월한 미적 가치가 세계인과 소통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연방정부 셧다운의 영향으로 일주일 늦춰졌습니다. 뉴욕주 변호사 시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5년 7월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한인으로 추정되는 성씨를 토대로 분류한 결과 한인 합격자 수는 259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전체 합격자 수 6,976명의 3.7%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시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치른 응시생은 총 9,931명으로 이 중 약 70%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7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콘 에디슨이 당초 11에서 13%에 달하던 요금 인상안을 대폭 축소한 새로운 3년 계획을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고객들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평균 전기는 2.8%, 가스는 2%의 인상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당초 콘 에디슨은 전기 11.4%, 가스 13.3% 인상을 요구했으나 40개 지방정부가 연합한 웨스트체스터 지방정부 컨소시엄의 강력한 반대와 협상 끝에 인상폭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콘 에디슨은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의 전력망 구조 차이를 분석하는 비용 비교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년 지역 투자 계획을 지방 정부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